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습니다. 부천시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시민공무원평가제를 운영합니다. 이강덕 시장이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남을 헐뜯는 말이 아니라 칭찬을 자주 하면 내 정신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을 솔직하게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드디어 마련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3자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 정수는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 늘어 253석이 됐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 47석으로 결정됐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과 17일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8일과 19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19일 정 전 의원은 국민의당 안 대표와 회동을 가졌는데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고 4개 항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불평등 해소, 개성공단의 부활, 한반도 평화, 2017년 여야 정권 교체를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천시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교육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재개정, 교육사업 운영, 교육재정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5년간 매년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트밸리와 복사골 꿈나무 수영교실, 부천 씨앗길 센터 운영, 부천형 꿈의 학교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사업비의 10%가량을 부담합니다. 또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방, 공유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각종 학교 시설 개방 사업도 더욱 순조로워질 전망입니다.
시는 이번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계기로 문화예술 교육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마을교육 공동체 모델을 정립하고 아트밸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각오입니다. 부천시가 원종에서 홍대 입구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계획안에 원종 홍대 입구 광역철도가 포함되어 있어 원종 고강 홍대 입구를 잇는 서부 광역철도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며 올 상반기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원종 홍대 입구 광역철도는 부천 원종과 고강, 서울 신월과 화곡, 강서구청, 가양, 상암, DMC,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길이 17.3km의 철도입니다. 이번 철도망이 건설되면 오정구청과 서울시청이 40분대로 가까워지면서 부천과 서울시 연계도로의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오정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0년까지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시는 현재 소사를 중심으로 안산 원시와 고양 대곡을 잇는 지하철 공사를 진행 중이며 원시 소사선은 2018년에 소사 대곡선은 2020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부천시에서는 교복 물려입기 나눔 장터가 열립니다. 교복값 부담도 줄이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교복 필요한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복 물려입기 나눔 장터가 시청 로비와 소사구청 대회의실, 오정구청 오정녹색가게에서 열립니다. 22일과 23일 양일간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교복을 접수받아 24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판매하는데 단 역곡중학교, 도당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장소에서 교복 접수와 판매가 진행됩니다. 교복 자켓은 만원, 가디건은 5,000원, 바지와 치마, 조끼는 4,000원, 셔츠와 블라우스는 3,000원에 판매해 25,000원 정도면 동복 한 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체육복과 참고서도 판매합니다. 판매 대금의 90%는 교복 접수자에게 되돌려주고 10%는 위탁 수수료로 적립하는데 이는 저소득층 교복 지원과 환경운동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부천 YMCA는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교복을 일괄 기증받아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을 해당 학교에 다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교복은행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복은행에는 12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총 44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2013년부터 육교 현판을 시민들의 창작시로 꾸미고 있는데요. 올해도 육교에 걸릴 시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제5회 시가 활짝 공모전이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분야는 짧은 시와 긴 시로 짧은 시는 20석자 이내, 긴 시는 5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희망, 사랑, 나눔 등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거나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 또는 문화특별시 부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담은 내용이면 되며 당선작은 육교 현판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에 게시됩니다. 공감부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며 한 사람당 한 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육교 현판 7곳을 비롯해 버스 쉘터,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300여 개소에 수상작을 게시했으며 각종 시정 홍보 메시지로도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공무원 평가제를 운영합니다. 시민공무원 평가제는 민원부서와 일반부서, 내부 고객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모두 5차례의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펼쳐집니다. 민원부서는 민원 처리 뒤 일주일 이내에 민원인이 해당 직원의 복무 태도와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며 일반부서는 행정 수요자에 의한 부서별 평가를, 내부 고객은 직원 상호 간에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해 시민공무원 평가제 운영 결과 민원부서 93.7점, 일반부서 94.4점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찾아 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로 소득을 상실한 세대나 질병과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 지난해만 1,339건에 8억 3,8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올해도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난해 최저생계비 185%에서 중위소득 75% 이하로 변경하고 지원비도 지난해보다 2.3% 증액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읍면동이나 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수시가 지역별 특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해 자원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27개 읍면동을 방문하고 마을별로 특화 자원을 조사한 뒤 잠재력과 사업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마을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면 시가 직접 창업지원 컨설팅과 사업비 지원에 나서 마을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적극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룹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라는 곡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여름이 되면 여수 밤바다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올해도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거리 공연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식회사 ENT 팩토리와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커 공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거리 공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매주 금토일 이순신 광장에서 펼쳐진 낭만버스커 공연에는 880여 팀의 버스커들이 참여해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했으며 올해도 원도심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인도와 각별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인도 공화국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에 이어 이강덕 시장이 인도 정부의 공식 VIP 초청을 받아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인도 정부의 공식 VIP 초청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이번 방문에서 이강덕 시장은 포항과 인도 기업 간의 교류 협력을 제안하고 상호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특히 13일 인도 최대의 도시 뭄바이에서 열린 메이크 인 인디아 개막식에 참석해 모디 인도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인도 국무성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철강부 장관, 동아시아 차관 등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도와 포항의 경제 현황과 상호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포항은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을 기반으로 첨단 과학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하며 IT 강국인 인도와의 적극적인 물적, 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15일 포항시 방문단은 인도 푸네 현지에 있는 포스코 IPPC 공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방문단과 동행한 인도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우리시와 인도는 지난해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모디 총리와 이강덕 시장의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1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포항에서 인도 공화국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이번 이강덕 시장이 인도에 VIP 초청되면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신도청 시대를 맞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동해안 발전본부가 포항으로 이전합니다.
경상북도는 16일 신청사 이전과 함께 동남권에 배치하기로 한 동해안 발전본부를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는 100만 동남권 주민들의 민원 업무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발전본부를 경북 동남권역의 중심인 포항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경북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도내 해양수산 분야의 현장 행정 강화로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동남권 시군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동해안발전본부는 4개과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미술관 하면 포항시립미술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립미술관 말고도 포항 도심 곳곳에 숨겨둔 작은 미술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있는 미술관과 대비되는 작은 미술관의 소담한 매력, 숨바꼭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포항에서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바로 포항시립미술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찾아보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문화도시 포항은 우리가 책임진다.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간의 다양한 미술관들이 특별한 전시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위치한 한 문화공간.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은은한 음악 소리와 함께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멋진 작품들 함께 감상하시죠. 이곳은 포항 문화의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미술관인데요. 지역민과 예술가들을 이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1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어요. 오픈된 지가. 아무래도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행복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역 작가들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연의 화가로 불리는 박승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 작품을 전시하는 작가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그 이름이 이미 나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정작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예술로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포항에는 치과에도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서워. 빨리 가요, 무서워. 여기 작품 있다고 했는데, 어디있지? 찾았다. 여기. 야, 여기에다 예술 작품이 딱 하나 있긴 한데, 어머, 또 한 분의 예술 작품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갤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한층 더 올라가시면.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미술관을 마련했다는데요. 이른 시간에도 예술의 향기에 흠뻑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남자분의 사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봐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진료받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것 같은데. 좀 긴장되는데 여기 갤러리 있다고 해서 조용하고 해서 긴장도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겸사겸사 위에 한번 와봤습니다. 네. 치과와 미술관의 절묘한 조화. 이런 시도가 문화도시 포항 만들기에 초석이 되겠죠. 참 이 병원하고 갤러리 하면 정말 다른 이미지인데 막상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의외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신선한 시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미술관을 찾아온 이곳,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한 가정집인데요. 출판사를 경영하다 귀향한 집주인이 30년이 넘은 2층 주택을 개조해 미술관을 열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작품인지 느낌이 오셨나요? 바로 포항의 그 유명한 내연산 폭포입니다. 그때 제가 봤었을 때 그 웅장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멋있네요.
한국화의 거장인 손영락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는 포항. 정말 문화도시가 많네요. 훌륭한 작품들로 가득 채우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서울의 이 청담동이나 신사동이나 북촌마을이나 전부 다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갤러리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 포항에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해외에서도 갤러리 운영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들도 이 갤러리를 보고 정말로 놀랄 정도로 괜찮다 이런 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뛰어난 작가들은 전시 공간을 얻어서 좋고 시민들은 다채로운 작품을 손쉽게 만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이런 공간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세 군데의 갤러리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포항이 조금 더 색다른데? 라고 느껴지셨죠? 자, 이렇게 많은 갤러리가 생겨서 포항이 문화도시로 더욱더 발전하고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 포항 화이팅!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죠. 국정교과서 문제가 대두된 건 바로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해석 논란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날, 바로 3.1절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번에 알려드릴 행사는 서대문구에서 열리는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이라는 축제입니다. 올해로 97주년을 맞는 1919년 3.1운동을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기리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3월 1일 이날 하루만큼은 서대문 형우소 역사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 축제는 전 세계의 대한 독립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개했던 3.1 독립만세운동을 시민과 함께 재현하는데요. 또 독립운동가의 자유와 평화 정신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직접 체험해보면서 그날의 긴장과 감동을 시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날만큼은 꼭 직접 참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역사 공부가 될 수 있고 연인들에게는 이색 데이트가 될 수 있는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이곳 그날의 함성 축제에서 3.1절도 공부하고 체험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환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